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오늘 통곡입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주대상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곡입시도 그렇고 대학입시도 그렇고 주제는 뭐냐면 누가 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게 합격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입적으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통곡입시로 보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고 불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꿈을 어떻게 찾느냐는 건데, 지금 학생들이 우리 꿈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이유는 지금의 이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가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말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있느냐. 근데 아파트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3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추상적인 걸 많이 써요. 자신의 주장을 떳떳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해야 된다. 우리나라 두 번째가 월급이 500 이상 돼야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월급이 500 이상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줍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가 자동차예요. 그냥 1500cc, 1700 안 되고 2000cc 이상. 그 다음에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배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가기.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단칼에 승부를 보자. 수능형을 봤습니다. 뭐 딴 거 뭐 그렇게 필요해? 고시를 봤죠. 몇 개 과목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면 나는 월 500 이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아파트를 30평 이상 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을 해야 된다.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해야 된다.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어야 된다.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하고 있는 게 딱 초보거든요. 사회 정의. 오늘 특검에서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정의가 경제에 우선한다.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거잖아요. 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 그런 철학적인 용어가 어떻게 검찰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전부 다 사법 고시판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이게 수능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전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학생들 종합전형으로 뽑았을 때 우리나라는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닌데 우리 때는 끝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에 있는 학생들은 갈 수 있다고 해요.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서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조사를 매년 해보는데요. 해보면 제일 많은 게 초중등 선생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왜 되고 싶니? 그러면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학생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방학도 있고 일찍 끝나고 야 너무 좋아. 그래 엄마가 뻑하면 야 선생님이 최고야. 선생님 돼. 근데 내가 진짜 선생님 되고 싶은 걸까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많은 게 외교관 그리고 의사, PD 요즘 많이 뜨는 게 PD 쪽이죠. CEO, 로봇 우주공학자 지금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이런 쪽인데요. 초중등 선생님과 그 다음 공무원 쪽이에요. 경찰 공무원, 외교 공무원. 근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후진국입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사회가 불안정해요. 근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근데 공무원이 월급이 적든 많든 간에 거기서 돈이 나와요. 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니까. 월급이 적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도 많은데 부정부패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진보된 후진국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진국이 되면 이쪽으로 바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경쟁체제라는 거예요. 경쟁체제. 근데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 게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 그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데 실패를 했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이제 다가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대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은 전문직이거나 안정적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원합니다. 전문직은 주로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의사 자격증, 검사, 변호사 자격증, 그 다음에 약사 자격증, 뭐 PD도 일종의 요즘 언론 고시라고 그러니까 주로 특정 분야나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 전문직의 특성이 뭐냐면 최고 학부를 나와요. 최고 학부를 나와요. 그래야 전문직의 자격증을 따기가 쉽다. 안정직은 교사, 공무원인데 이것은 고시로 통용이 됩니다. 이 고시는 뭐냐면 학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만 좋으면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헌법, 경제법 이런 것만 잘하면 아무 제약 조건이 없다. 내가 대학을 지방대학 나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압박하는 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라, 하나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치는 부정부패가 되고 그 다음에 학연, 지연,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최고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됐고요. 사회는 헬조선, 인구절벽인데요. 인구절벽은 생산 연령이 이제 떠받치는 부양인구보다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2018년 바로 내년이에요. 올해까지가 정점이에요. 내년부터는 생산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10년, 15년 있으면 부양할 가족층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전부 다 65세 이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문화는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한류 문화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헬조선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떠나보자. 근데 우리나라 떠나면 뭐 별 다른 거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나라에서 잘 받아주나?
받아주는 게 딱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층만 받아준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층이거나 아니면 딴 나라에서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너무 그 기술이 확실해. 그런 사람들만 받아준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쩌라고? 중요한 건 나머지 사람이에요. 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 그룹이 나와야 되고 그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소셜 시스템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양반계층이라는 게 예전에는 20% 10% 미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양반계층이 세워졌을 때 문무의 현직에 있는 관리를 양반이라고 그랬거든요. 문관, 무관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 양반 밑으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부 평민이었어요. 양반계층은 1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 양반이 40% 50%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양반계층이 한 번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양반계층에서 희생한 적은. 영국에서는 귀족층 계급이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그 계층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턴스쿨에 가면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사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졸업생들 중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병철 가문에서 누구누구가 죽었고 정지용 가문에서 누가 죽었고 이게 다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병력면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군대를 안 가니까. 지금 우리 검찰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잘 보면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종우 씨 군대 갔다 왔나요? 안 갔거든요. 우병우 씨 말 많은데 갔다 왔나요?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지배계층에서 한 번도 국가를 위해서 밑에 평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랬냐면 평민들 스스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의병이라는 게 임진왜란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구한말 시대에 저항한 독립군이 누구냐면 전부 평민 중산층 밑이었습니다. 김구선생 평민 하층이었어요. 뭐 안동 김씨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 나중에 얘기가 몰락하냐고요. 지금도 끌어야 될 그룹은 누구냐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배계층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 그룹에서 아니면 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판검사 그룹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리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쪽에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끌고 가냐. 일반고가 끌고 갈까, 특목고가 끌고 갈까, 자사고가 끌고 갈 거는데 학교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인문사회계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도 뭐 귀찮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수학 심화를 하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인계형이 뭐냐면 수학 심화를 하면 할수록 선행을 하면 할수록 앞에 배운 걸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 1학기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행 심화 많이 나간 학생들이 지금 어디를 하냐면 수원 수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 쪽에 테스트를 보면 1학년 1학기 과정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 과정은 다 잊어먹고 지금 생각나는 것은 수원 수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 이럴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백업 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내가 수학과학이 적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을 나가잖아요. 미적을 나가면 수원 수투가 자동으로 백업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시험을 보더라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시험 기간 동안에 한 1, 2주만 공부를 하면 그게 다 살아나요. 옛날에 어렵게 심화 공부했던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문계형은 기억이 안 나요. 백업 장치가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뇌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명령을 하면 야 빨리 잊어먹어 빨리 잊어먹어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서 뒤에 있던 걸 계속 삭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고민되지 않게. 그래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 나는 틀림없이 2학년 1학기 과정을 한 것 같은데 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뭘 배웠는지는 자동으로 삭제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과거 영재고 가는 학생은 자동 백업 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형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인문계영은. 귀찮은데 어렵진 않아요. 재밌지도 않지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공계영은 어떠냐면 이걸 왜 외워야 돼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거 왜 외워야 되지? 그 다음에 문법에 왜 이렇게 불규칙이 많은 거야, 도대체? 예외 규정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학은 딱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왜 불규칙이 많고 예외 규정이 왜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고 책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공계영.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영은 독서를 통하면 뭔가 배가 조금 부른 듯한 뭔가 충만한 듯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반해서 이공계영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교과서야, 교과서. 턱 먹고 가려니까 독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지만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영은 대표적으로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공계영도 이런 학생들이 많긴 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을 사귀는 게,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좋아. 친구가 1순위야. 친구가 1순위. 그래서 친구 A, B, C, D, E가 있으면 그 학생들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공계영은 대체적으로 내 시간은 내가 쓴다. 자, 마지막. 이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서. 알던 길도 맨날 내비를 틀어야 돼. 갈 때마다. 내가 보면 옆에 수십 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비를 켜고 간다는 거야. 이쪽은 모르는 길도 지도만 있으면 찾아갑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인문계열하고 이공계열 중에 관련 직종이 어떤 게 되냐? 지금 제일 핫한 직업이 뭐냐면 학생들 간의 PD입니다. PD, 그 다음에 기자, 아나운서, 이쪽 방송계 쪽이 제일 탑이에요. 그 다음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가면 쭉 가는데 여기서는 필수가 뭐냐면 영어가 필수다. 인문계에서는 영어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이공계에서는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이공계에서는. 자, 그래서 해당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이공계열은 전국권 자사고, 과거 영재고.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가 지금 외고하고 겹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권 자사고 인문계열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통합이 됩니다. 수능이 통합이 되다 보면 전국권 자사고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인문계열 성향의 학생들을 많이 뽑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통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수능을 통합적으로 다 공통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3 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과냐 문과냐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구분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근데 진학률은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높죠. 그럼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굳이 들어가기 힘든 문과형 인간을 많이 선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문계열인데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외고를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상상고 같은 게 있어요. 상상고는 인문계 지금 10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이. 368명 중에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제 올해 정도 되면 70명이 될 거고요.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 2개 반 정도, 50에서 60명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적 산출하는 데 있어서 5, 60명 다 시험을 쳐서 그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명덕예고는 인문계열 애들이 250명이라니. 이공계가 없잖아요. 모집단이 커야 내신 나오기가 편해요. 모집단이 작으면 문제 하나가 변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등수 하나가 변수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 2학년 때 내 적성이 어딘지를 빨리 판별하는 거예요. 굳이 전국권 자사고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문계인지 이공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중지능검사를 보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탐색을 해봐야 된다. 체험 탐색. 체험학습이 해보고 독서를 해봐야 된다. 앞으로는 의학
학이 아니라 의대 플러스 약대죠. 그 다음에 공학, 레저. 이 세 개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텐데, 보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공계 쪽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 보면 너무 웃기겠지만, 옛날에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켰는지 전혀 지금 상상이 안 되실 건데, IBM 컴퓨터라고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럼 이따만하게 있었는데요. 그때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200만 원이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컴퓨터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하는데 그 컴퓨터를 켜려면 어떻게,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나요? 플로피 디스크를 일단 넣어요. 그럼 그게 OS 구동을 시켜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화면에 지금도 블루 스크린이라고 나오죠. 그 블루 스크린에 1, 2, 3, 4 뭐 이렇게 기호가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도스를 쳐야 돼요. 도스라고 하나요? 도스를 치면 그 다음부터 바탕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정해서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딱 키면 다 아이콘으로 돼 있죠.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거 들어가는 데까지가 1, 2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IBM 컴퓨터를 처음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냥 컴퓨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컴퓨터는 진짜 못할 거구나. 하는 사람만 해야지. 그래서 전산부라고 있어요. 전산부. 지금도 있지만. 거기 있으면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때 엑셀을 다룬다면 굉장히 고급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됐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학생 중에 엑셀 못 다루는 학생이 있나요? 엑셀. 그 다음에 워드를 못 치는 학생이 있나요? 없죠? 그때는 워드하고 엑셀을 다 배워야 됐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과정으로 인해서. 근데 배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걸 할 줄 알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 머리가 예전보다는 IQ로 따지면 10 이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사는 다루면 다룰수록 편해지는데요. 못 다룬다고 멀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나중에는 엑셀 강사까지 했어요. 우리 그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인문계이기 때문에 제일 겁나는 게 기계 다루는 거예요. 지금도 컴퓨터가 아니라 TV 켜는 것도 굉장히 겁납니다. TV는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탑 전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확 들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OA 강사를 했어요. 왜? 회사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엑셀표로 만드는 법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일상화되잖아요.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컴퓨터 워드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코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지만 5년 후에는 일상화될 겁니다. 10년 후에는 그걸 못하면 바보 취급받을 거예요. 지금 엑셀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애들한테 그게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학생들은 추라이를 해봐야 돼요. 추라이를 해요. 단, 이게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정부에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꿈은 내 옆에 있는데, 예를 들면 PD를 너무 많이 학생들이 요즘 원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내가 PD를 원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해봐야 될 게 뭐냐, 방송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방송국이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책은 뭐 예능 PD와의 대화 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그러면 내가 예능, 드라마, 다큐, 라디오 여러 분야의 PD가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쪽을 내가 원하는 걸까? 찾아보고 나서 보니까 대학에 관련 학과가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그다음 국문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가는 게 좋을까?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과가 전부 외고나 국제고나 외대 국어에 있는 인문계열 쪽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학교를 가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럼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고를 가기 위해서 필수 항목이 뭘까? 일단 영어 잘해야죠. 영어. 그 다음에 수학, 화학은 요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고, 교내활동, 리더십 활동을 해야만 면접에 통과가 되더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이 통 먹고 가나 못 가나가 딱 정해져. 외교관
제가 보면 명덕외고 가는 학생의 30%는 PD 아니면 외교관이에요. 자, 외교관은 실제 어떻게 될까? 임용은 총 33명인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외교 쪽으로 보면 27명입니다. 27명. 뽑는 인원은 29명을 뽑고 1년 후에 2명을 탈락을 시켜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1년 동안 외교센터에 가서 외교안보 연구원에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그동안에 성적하고 합산을 해서 2명을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이 2명 탈락된 애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1년 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외국어 10까지 패스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여기 보면 1차 필기 시험에 영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 한국사가 들어가고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영역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 영어, 사회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영어는 요즘은 시험을 안 봐요. 토플이나 탭스,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또는 지정 과목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2외국어를 해야 돼요. 제2외국어 공인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보면 누가 유리한가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외고를 안 가면 붙을 수가 없어요. 일반고 가서 이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외교관 선택한 학생들은 굉장히 외국어 선택을 잘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2외국어를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져 있다. 2차 필기 시험은 뭐냐 정치, 경제, 국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그냥 인문 사회계열 적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뽑는 인원이 좀 적다는 거죠. 근데 외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다른 쪽 학생들보다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토익, 캡스, 그 다음에 독어도, 불어도, 중국어도, 1호, 스페인 다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때 공인 성적이 필요한 거예요. 경찰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1차는 국영수 시험을 합니다. 요즘부터 경찰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경찰 되기 제일 나은데 1차는 국영수, 그 다음에 2차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수능시험 성적을 갖고 들어가는 경찰대는. 근데 경찰대는 여학생은 10%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가 경찰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꿈을 모르겠다는 거지. 내가 꿈이 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외국 국제고 가는 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를 그냥 정부권 자사고 중에서 임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민사고부터 시작해서 홍제철구까지. 그래서 그 중에 학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학교를 하나 찍어야 돼요. 자, 수학과학을 좋아하면 영어 사회를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외고 자사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의 설정을 해서 대학 관련 학과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교과를 심화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 교과의 심화를 하는 데까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 통합이 되기 때문에 만일 내가 정부권 자사고를 가는데 계열을 모르겠다. 조금 힘든 얘기지만 영어하고 수학, 과학을 3개 과목을 무조건 심화를 해야 돼요. 그 심화라는 게 뭐냐면 항상 선행을 같이 포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선행 심화라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 거의 다 나가줘야 된다는 거.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형태로 말하면 수원, 수투, 미적까지는 가줘야 돼요. 그게 공통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를 때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면 그 헛수고가 조금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선택해라. 중요한 건 학교를 먼저 선택해라. 내가 꿈을 모르겠다 그러면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방문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상상고를 갔다 왔는데요. 상상고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5월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를 다 합니다. 저희들 4월에는 이제 학교 관계자 몇 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을 예정인데요. 아무튼 5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해요. 그럼 거기 가서 들어보면 제일 좋은 것만 합니다. 자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우리가 배출한다. 그 다음 학교 시설을 다 둘러볼 수 있게 하죠. 이때가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절대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신문기사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는 무조건 자신의 능력만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동남아 쪽을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국 쪽을 가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료를 보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대학교 순위 자료가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보면. 우리 쪽에서 해외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내가 진짜 해외를 가고 싶다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해외에서 대학을 몰라요. 해외 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퍼스트, 연대, 고대, 성대, 한대, 경희대, 이대, 그 다음 지스트, 중대, 수강대, 한국 외대까지. 매 해마다 순위는 조금씩 변하는데요. 이 순위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10개 대학을 못 들어가면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더 힘들다. 해외 쪽으로 갈 때는. 이게 2018년 이제 모두가 통합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같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으면 서울대하고 교대를 빼고 나머지 쪽에서는 사회나 과학을, 인문계열은 과학을 받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열에서는 사회과목 성적을 받지 않았어요. 내신 쪽.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걸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지금 중3 학생부터 적용이 돼요. 그 중3 학생들은 내가 과학을 너무 싫어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학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좀 하고 와요. 자, 정리권 자사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넘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1학년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민사고만 안 가면 돼. 쉽게 얘기해서.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 국영수사가 5개가 넘어요. 외래국어 국제과정 P 1개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하죠. 내가 90점 이상 맞는 거 너무 좀 힘든 것 같아. 자, 작년 2016년 2학년 1학기 A 이상 비율이죠. 월천이 어렵고 모군이 어렵고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역시 수학은 어려워요. 15.6%만이 90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45.4%예요.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영어는 45.4%가 90점 이상입니다. 외고는 2학년 때 성적은 90점 이상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외고 갈 수 있는 학생은 45.4% 이상은 외고 갈 수 있었다. 모고는 영어가 36%가 90점 이상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국어 21.8%, 나머지는 사회과는 35%, 영어도 36%, 수학도 23%. 실무 영어로 제일 어려웠던 게 역사 16%, 목동중은 제일 어려웠던 게 사회인데 20%, 목동중은 영어도 44%가 90점 이상, 수학은 34%가 90점 이상. 자, 이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5개가 막히면 34, 28, 23, 34, 33, 29. 대부분 30%. 90점 이상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90점 이상자가 30%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외고, 자사고 1단계는 합격할 수 있다. 2단계는 뭐냐?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그 다음 면접입니다. 외고는 중2는 절대평가예요. 90점 이상이면 돼요. 중3 때 상대평가입니다. 대체적으로 1, 2등급, 2, 2등급, 2,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보다 많이 쉬워집니다. 인문계열 학생인 게 확실하면 굳이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인문계열 적성이에요. 그럼 굳이 어려운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외고 쪽 가는 게 훨씬 편하다. 훨씬 편한 게 왜 그러냐면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안 온다. 수학과학 어렵잖아요.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 어디로 다 가냐? 오히려 강서고등학교에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많고요.
신목 쪽이 많고요. 목동 쪽이 많아요. 목동고등학교 쪽이. 외국보다 오히려 수학과가 잘해요. 자, 근데 내가 이문계열인데 왜 거기를 가야 돼요? 전국권 자사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명덕 같은 작년에 2014에서 올해 1.86으로 떨어졌죠. 이게 내년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외고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저희 쪽에 면접 대비반 외고 국제고를 대비하는 쪽에 면접 대비반 선생님들이 합격률이 80%. 80%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1단계 내가 합격을 하면 2단계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면접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확률이 20%예요. 근데 1단계는 선생님이 대신 답안지를 써줄 수가 없어요. 1단계는 학생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단계를 통과를 하면 2단계 CDP라고 해서 1학년부터 우리가 학생부 관리를 하죠. 그 다음 면접 대비반 3학년 때 자기소개서 같이 공부를 하면 80% 이상이 합격을 합니다. 80% 이상이에요. 이게 1단계 내신 컷입니다. 대원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내신 컷을 보니까 2등급이야. 2등급은 11%까지입니다. 11%까지. 그 다음에 명덕은 1상, 3등급은 21%입니다. 21%. 2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있더라고요. 명덕이나 대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화는 2, 3등급까지가 내신 것이었다. 이것만 걸리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제가 보기에는 CS 재원생이 50% 이상은 전체 재원생이 50% 이상은 외고로 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전교과에 거쳐서 뛰어나다, 그 다음에 대회에서 최우상 받았다, 학생 능력이 뛰어나다,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다, 향후 긍정적인 성적을 지켜야된다. 근데 이런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신 5개 과목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래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열심히 활동을 했을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을 보는데요. 학생이 아무리 봐도 내신 성적이 별로예요. 진짜. 영어 한 과목 빼고는 별로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자기 학우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할 줄 알고 봉사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거의 전교 한 1,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보면 실제적으로 4, 50%예요. 다 합산해보면 국영수사가 거의 50% 수준이에요. 40%, 50%. 근데 표현은 최상위권 표현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감동을 해요. 근데 거기 1학년, 2학년 선생님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너무 열성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내신 성적 영어는 잘 봤거든요. 사실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영어는 잘 봤으니까 내신이 우수하다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이 적극적이니까 얘는 자기주도적으로 잘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전교 최상위권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쓸 수 있다. 누구를 감동시키면 담임선생님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전국권 자사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 학생은. 왜냐하면 수학 면접을 상상고에서는 보고 민사고도 수학 면접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만 다른 학교는 가능하다. 그래서 임원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수학적인 아이디어 창출 능력 이런 데 뛰어나고 그 다음에 게임과 수학, 게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과목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외고에서는 이걸 못 봅니다.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행동특성 종합의견보다 이걸 봐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선생님이 감동 먹으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감동 먹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공부 벌레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다른 것도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자, 빌 게이츠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독서, 스포츠,
봉사를 만들었어요. 애가. 지금도 빌 게이츠는 평일에 1시간 책 읽는다고.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독서토론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우리 학생들 다 스포츠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봉사를 했어요. 이 독서, 스포츠, 봉사.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핵심입니다. 통목고 정권 자사고 왜 틀리냐면 학교 마케터를 201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원외고가 1에서 5까지 5가 제일 높았을 때 대원외고가 4.5가 나오고 명덕외고가 4.35가 나왔어요. 이화외고가 4.2. 학교별로 어떻게 딱딱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고 몇 점이 나오면 3.5가 나왔어요. 내신 따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만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 수능보다는 학교 활동에 전력을 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학생들도 그랬지만 국영수 공부해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하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학교 활동 위주로 해요. 그 다음에 왕따가 있어요. 왕따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애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고 싶을 때 왕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간 애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따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쪽에서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 얘가 지금 꼴찌를 대원외고에서 해도 얘는 저희 학교에서 그래도 전교권이 없어. 얘를 버리지는 못해요. 얘를 버린다는 것은 전교 1등짜리를 버리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목동고를 갔어요. 예를 들어 실목고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전교에서 꼴찌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가차없이 버려요. 왜? 중학교에서도 꼴찌였을 테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잘 될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버립니다. 그런데 대원외고는 못 버려요. 얘는 지금 조금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적응만 하면 항상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학생부 기재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점만 계속 씁니다. 특목고 학생부의 장점이 뭐냐면 그 학생의 단점 기술은 안 해요. 그 학생의 장점만 계속 떼다 붙여요. 일반고는 학생부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학생이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인 2기를 권장하더라. 예술 체육 분야를 권장하더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 수시 전형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신 활동하고 교과 관련 예체능 활동, 리더십, 봉사, 동아리 이 5개가 같이 합산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이게 점점 더 비중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서울대 수시만 보겠습니다. 올해 수시인데요. 수시 최초 합격 서울 가고 경기 가고 하나고 쭉 보면 우리가 전부 특목고지 여기가 일반고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서울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빼고는 전부 특목자사고등학교. 전부 특목자사고등학교. 보니까 2017년도 보니까 외고가 9%, 과거 영재고 15%, 자사고 13%, 일반고는 49%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은 일반고에서는 진짜 넘어가기 힘든 벽이 틀림없어요. 넘사벽이라고. CS학원에서는 특목입시가 총 올해 171명이 들어갔습니다. 대원외고 이런 거 합해서 인사하고 정권 자사고 하면 55명이 들어갔죠. 외대고고, 상사고, 하나고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87%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거죠. 87%가. 제가 보기엔 우리 CNC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87%가 아니라 90% 이상은 공부 잘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노하우를 잘 모르는 거죠. 노하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국권 자사고는 그 다음에 외고는 조금 틀리지만 전국권 자사고는 A 이상거든요. A 이상.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에서 항상 면접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이 20, 30%는 자기들 보기에 내신 성적이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리라고 가정을 깔아요. 그게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동특성 종합의견 선생님이 감동 보고 팍 써주거든요. 그 다음에 딴 건 잘 못하는데 수학과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감동을 먹어서 팍 써주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의 허점, 수학 면접을 중요시합니다. 수학을 잘했어? 그럼 딴 것도 잘할 거야 라고 해요. 영어 면접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받았는데 보니까 국가사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 성적을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밑에서 몇 번째더라. 잘못 뽑았네, 이 생각을.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자, 우리도 그걸 잘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 독서는 몇 번 해야 돼요? 원서 몇 번 읽어야 돼요? 공사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거형하고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상상고가 과거형 스타일의 학생들에게 제일 가까운 학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터닝해서 전국권 자사고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적합한 학교가 상상고라는 거예요. 대우면덕은 독서를 많이 읽어납니다. 봉사시간 많죠. 인문학도 많고 내신도 많고. 자,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가 돼요. 하나고에서 이걸 제일 강조하는데, 하나고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보다. 만일 지금 온 학생들 중에서 내가 하나고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하나고는 내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선생님하고 대화가 가능하면 합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 우주공학이 되고 싶어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로봇공학에서 팔이 올려오는 속도하고 이게 기계의 각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몇 도까지 올라오는 게 요즘 최고로 많이 올라오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올라올 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짜면 더 많이 올라올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게 하나고의 특징이에요. 단,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증거 자료가 나타나요. 어디서? 독서에서. 이 정도 책을 읽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아는구나. 증거 자료가 나타나죠. 그럼 하나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라서 학생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외 고등학생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술 심포지움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하나고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 무학년, 무계열. 학년이 없고 계열이 없다. 1학년 때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학점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기호 시스템으로 하나고는 뭐 AP, SAT,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AP, 잉글리시, 차이니스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정형이 되어 있죠. 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영어 강도, 그 다음에 영문학, 그 다음에 미적분, AP하고 국제경제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활용, 수원, 심화 이런 걸 하면 갈 수 있겠다고 학교에서 추천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과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숙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단촐하죠. 여기가 벽이 아니라 이게 옷장이에요. 이 옷장 너머로 똑같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1실. 요 스탠드 있죠, 그죠? 밤 되면 이 스탠드 불빛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2시 반에 자기 있는데 못 잔다. 왜? 불빛이 넘어가니까. 신경이 쓰여서. 하나고 식당은 샐러드 바하고 같이 이렇게. 괜찮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이런데. 토요일 잠을 자야 되는데 6시 40분에 깨우더라. 그 다음에 아침 식사 7시 시키고, 그 다음에 명사특강, 그리고 나서 방과후 봉사활동 해야 되고, 자기주도 없어요. 하나고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나쁜 면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학원 수업을 못 받는 거야. 하나고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들처럼 우리 신목고등학교나 뭐 양천고등학교처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과외 수업을 받거나 학원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은 하나고를 가면 불리해요. 학원 수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갖춰놓고 가야 된다. 그 대신에 이런 것도 좋다.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특목고와 전국권 자사고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다. 절대적으로 노는 시간이 많아요. 예전에 대원외고가 처음으로 개교가 돼서 우수한 학생들을 강남 쪽에서 많이 선발해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밤 10시 반에 계속 오는 거죠. 이제. 지금도 기숙사가 없잖아요, 대원은.
자, 학생들이 오니까 10시 반인데 전부 땀에 젖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혹독했어요. 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땀나도록 공부를 할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네들이 캉캉댄스 연습하느라고 땀에 다쳤습니다. 캉캉댄스 왜 하니? 물어봤더니 5월에 축제를 한대요. 5월에 축제를 하는데 나는 부럽가기 때문에 캉캉댄스를 춰야 됐다. 그래서 옷 입고 맨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단체로 대원에 교장실에 몰려가서 항의를 했어요. 아, 교장선생님,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가야 돼.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춤만 추고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갑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이걸로 해서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나중에 다 서울대를 갔다.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대학을 가네? 그때가 학생부 종합이 서울대에서 본격적으로 심화가 됐대요. 실시가 되는데 보니까 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좋은 걸 찾아서 하는 학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원외고는 그걸 캐치를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길을 딱 눌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가 활동을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딴 학교에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든지 간에 통목교에서는 놀 수 있는 시간이죠. 놀아야 공부를 잘한다는 게 지표입니다. 자, 1인 2기 활동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 못하는 학생은 하나고를 가면 조금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200m 수영을 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합격 테스트, 이거 합격증을 받아야 돼요. 200m를 수영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수영장 바닥에 발이 안 닿아야 됩니다. 뭐 개헤엄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배영을 해도 괜찮고 평영을 해도 괜찮은데 단 발만 안 닿으면 된다. 졸업하기 전까지. 자, 1인 2기 활동 가야금, 공예, 뭐 검도, 요즘 필라테스도 들어가 있죠. 필라테스까지 합니다. 하나고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공계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인문사회계열은 좀 불리해요. 그 다음에 학교이면 동아리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몇 시간 정도? 40시간 이상.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과목이 A가 나와요. A가. 그 다음 진로 관련해서 독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하나고. 그 다음에 과목 심화학습은 어디, 뭘 얘기하냐면 수학과 영어 쪽을 얘기합니다. 외래국어 동아리는 200개 정도 걸려요. CNN, 경영경제, 국제기구, 대중음악, 뭐 방송제작 다 합해가지고 200개 정도. 제가 보기엔 아마 동아리 숫자가 제일 많은 학교가 외대부고요. 외대부. 캠퍼스가 이제 이렇게 좋은데 이게 이제 기숙사예요. 외대부고는 2일 1실입니다. 기숙사가. 그러니까 레지던스라고 알죠, 그죠? 호텔 레지던스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학생들 치고 빨래하는 학생 한 명도 없죠, 그죠? 빨래 안 할 텐데요. 시집가도 빨래 안 하게 될 거예요. 남편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 자, 밖에 바구니에 내가 옷을 탁 던져 놓으면 수거해서 빨래를 다 해가죠.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인비리 시스템. 앙드레 빈이 디자인한 교복. 처음에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전부 외대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동복이 앙드레 빈이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 교복이 있는데 이쪽은 사계절 교복, 사파리 교복도 있어요. 그 다음 교내 식당 메뉴가 제일 좋다. 제가 가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특이하게 3개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제과정은 해외대학 진학생을 위한 거고 인문계 과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틀린 학교 3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구나. 근데 그 이름이 외대부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 5개 과목 전교권 대신 전문적인 독서, 진로가 비슷비슷하죠. 상상고를 보면 좀 붕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상고가 제일 오래됐어요. 지금 나온 상계 학교 중에서. 그러니까 시설이 이 TV 자체가 옛날 일제 TV잖아요. 학교는 뭐 깔끔한데 구내 식당 메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 왜? 전주에 있으니까. 근데 2달이 지나면 애들이 밖에서 전부 프라이드 치킨 사 먹더라. 질려서. 가려면 이공계 진학을 상상고는 대부분이 의대 쪽을 가죠. 작년에 의대를 14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요걸 하고 리포트, 수학과학, 영어, 심화학습. 민사고는 5개 전국권 자사고 중에 제일 캠퍼스가 넓습니다. 거의 연대 수준 비슷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고를 가기 싫어하는 여학생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게 수업 받는 교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산길을 걸어서 내려오고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3년을 다니다 보면 종아리가 굵어져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싫어해요. 이쪽은. 자, 민사고 급식도 잘 나오고요. 기숙사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조금 2층 침대에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나온 걸 숨기기 위해서 겨우 한복을 착용을 시킵니다. 전혀 표시 안 나요.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복의 특징, 배 나온 거 전혀 모른다. 그럼 민사고는 특이하게 국영수사가 다 시험을 봅니다. 15분씩 곱하기 75분을 시험을 봐요. 면접 시험을. 그 다음 리더십, 정격분 내신. 내신은 생각보다 내신하고 학생부는 비중이 약한데 국영수사가 인성, 면접 시험이 굉장히 세다. 영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민사고는 특이하게 내가 이공계열을 가든 인문계열을 가든 영어로 면접을 패스를 해야 돼요. 하늘고, 인천 영종도 있죠. 하늘고가 지금 현재로 보면 제일 근래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제일 좋아요. 시설이 좋고, 그 다음 구내식당도 좋고, 다 좋은데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전국 전형으로 뽑는 게 25명밖에 안 되더라. 근데 우리가 작년에 외대부고를 6명 들어갔어요. 25명 뽑는 하늘고에 4명 들어갔어요. 어디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하늘고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 영수, 심화, 그 다음에 5개 가면 올해, 그 다음에 여기는 독서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늘고. 자, 허철고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허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 포럼, 모의, 유엔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RN이라는 게 이제 연구 토론 수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학교가 포철고입니다. RN이 수업의 원조가 포철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 쪽으로 해서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포철고 학교는 지금 유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가보시면 더 예쁩니다. 학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쪽은 거리가 좀 있어요. KTX 타고 2시간 30분, 40분 걸리잖아요. 그 애들이 오기가 좀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래도. 그래서 토요일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이런 바닷가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름철 되면 이런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교내 축제, 오케스트라, 금도, 골프 수업까지. 여기는 특징적으로 주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클라이밍을 할 수도 있고 역사문화를 할 수 있고 체험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숙사 급식은 생각보다 좀 푸지게 나가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 딱 느끼는 게 지역적으로 상산구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전주하고 포항하고 진짜 차이. 여기는 제가 딱 말씀드린데 기숙사 식당이 그렇게 확 맛있진 않다. 맛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항상 물에가 있다. 자, 김천고등학교는 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가서 보면 옛날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동화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쪽으로 가면 항상 놀 수 있는 장치가 많아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놀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잘 놀아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게 철칙입니다. 수시 쪽은. 그래야 애들이 거기서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문 분야에 흥미를 가지려면 일단 여유를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릴렉스가 돼야 돼요. 야, 이 수학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봐라. 거기 있어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것만 다 찍으려. 이게 전부 연출된 사진인데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명덕예고는 외교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원예고 명덕예고는 딱 내가 진짜 외교관 하고 싶다 그러면 딱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원 따로 다닐 필요 없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숙사 올해 새로 3개국을 그래서 뭐 했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북일고 국제과정. 제가 말씀드린 해외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학교가 제일 좋냐고 그러는데 민사고가 최고입니다. 민사고가 제일 좋은 대학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대학이 북일고하고 외대부고인데 북일고는 아이비리그로 가면 1인당 장학금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올해까지인가 작년까지인가 아무튼 제가 가물가물한데 이 학교가 국제과정에서 성적이 많이 나오는 건데 우수한 강사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대 5.4예요. 5명에 1명씩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보다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하나의 김성현 회장님이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들이 전부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고도 수시적으로 해서 굉장히 잘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개국 이거는 일반 과정이 아니고요. 국제과정으로 갔을 때 이런 활동을 하다 명덕예고 분식당도 좀 이렇게 나오고요. 명덕예고는 뭐 바로 옆에 치킨집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먹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명덕예고 기숙사 1학기인데 하나구하고 똑같이 땄습니다. 그 대신에 1시 반까지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작년에 기숙사 생활 처음 한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근데 요즘은 전부 적응이 잘 돼서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전부 자율이라고 잘 보셔요. 자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할 만큼 실력이 안 돼 있으면 전국권 자사고나 외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선행하고 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특목고나 전국권 자사고를 가면 없어져요. 내가 가진 걸 갖고 이제 교내 활동을 시작합니다. 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선택지는 2개인데요. 지금 열심히 놀고 고등학교부터 열심히 공부하든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놀든지 선택지는 2개입니다. 자, 면접을 대충 한번 보면 제가 외고 면접은 건너뛰겠어요. 크게 없습니다. 민사고 면접은 영어가 2016년에 보면 참여 문장 2개와 거짓 문장 1개를 만들고 360분을 영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민사고 수학은 이 정도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절대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요. 하나는 공통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는 원을 가지고 사회과학적 개념 중 생각나는 말을 얘기를 해보세요. 행복, 고통, 언론의 자유 중 숫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골라 말을 해보세요. 말해볼 수 있겠죠? 있으려나? 있겠죠, 그죠? 자, 인공신경망의 뜻과 인공신경망이 자연식이 가질 수 있나요? 있나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알파고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주면 돼요. 말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합니다. 하나. 외래국어는 인간 수명이 1000살로 늘어났을 때 어떤 과학적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인문계열이죠. 자연계열은 과학의 요소로 X축, Y축을 정리하고 ABCD 특징을 말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을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2처럼 정답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이 그냥 뜨지 않는다. 독서를 통해서 떠오를 수 있다. 뭐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읽으면 거짓말을 해도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상고는
자, 이게 남학생인데요. 초월함수의 정의가 뭐고, 길이를 모르는 나무의 길이를 재는 거고, 길이를 모르는 나무의 길이를 어떻게 재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자기는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기하벡터 전사의 접근 방식과 벡터의 정의, 벡터가 실생활에 쓰이는 사례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면 합격합니다. 근데 벡터가 뭐죠? 우리 그 통합수학과 다니는 학생 벡터 많이 배울 텐데, 벡터를 넘어서 뭐 KMO 정수론까지 배울 텐데, 이제 앞으로는 수학 교과서 앞에 텍스트가 있어요.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 목차에 보면 미분, 적분,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나오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요. 뭔지도 모르고 뭔지만 풀지 말고 상상고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념을 알고 나서 푸세요. 그러니까 수학이 왜 실생활에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상상고는 앞으로 의대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 많이 쓰겠어요. 상상고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신경 쓰겠어요. 우리는 그런 쪽에 재질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상상고는 딱 방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정시형 애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잘 푸는 애를 뽑았거든요. 이제부터는 개념 파악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래야 수시는 가능합니다. 정시는 문제 잘 풀면 돼요. 수시는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 자, 여기서 보면 상상고는 이제 독서에 대한 게 강한데요. 책 두 권을 참고해서 말하고 사람 이상 단어를 포함해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말을 해봐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 이상 두 개의 단어를 포함해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봐라. 여학생은 과학 문제가 나오는데 물에 이끌을 넣는데 차가운 이빨이 잘 퍼지지 않고 뜨거운 게 잘 퍼지는 이유 뭐죠?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얼미의 추가론과 거기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가 질문을 해서 보이드가 말한 무의 개념이 뭐냐, 이사벨리스가 스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하늘보는 시, 과학, 법칙, 사회법칙도 이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토론 주제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CH학원 출신 애들 4명이 다 풀어서 합격을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답이 있냐? 정답 없어요. 정답 없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죠. 포함대체로 공통문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편해지죠. 굉장히 푸근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철고는 거기에 대비해서 생기부를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은 호철고에 들어가기 힘들다. 김천고는 놀이공원에서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먼저 탈 수 있는 우선 입장권을 파는데 이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올해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김천고 떨어진 학생들이 2번 문제를 다 못 풀었어요. 떨어진 학생들의 공통점.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고 이 사회현상과 관련지어 답을 해보세요. 요즘은 조숙한 사고를 원합니다. 특목고에서는. 이게 예전 같으면 논술 전형 뭐 연대나 고대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특목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본인이 점을 가는데 필요한 것 두세 가지. 보이고는 좀 견적 풍력이 나왔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요점 뭐냐면 제일 먼저 첫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된 과목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해보자. 학교를 선택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일반고를 가고 처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기대 행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